네, 이번 시간은 11주차 2교시로서 소득보장정책의 첫 번째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고령자 복지정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고령자 고용보장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줌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용보장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들을 어떠한 그 고용보장 정책이 있는지 우리가 학습을 하였는데, 결국은 이 고용보장 정책, 이런 모든 정책들은 결국 노인들을 일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노후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하나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한 계층은 우리가 자영업자, 민간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대상들에 맞는 우리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있는데, 우선 가장 하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층보장이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오늘 학습하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거의 모르실 건데, 과거에 우리가 공공부조에서 행해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2000년에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수급자를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으로 하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종류에는 우선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있으며, 또한 중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교육급여가 있고, 또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 여성에게 일정 급여를 드리는 해상급여, 그 다음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우리가 장제급여, 그 다음에 수급자 전체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실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영층 보장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보장을 하고 나서 1층 보장으로는 우리가 전 국민이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나 민간근로자들이 민간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겠지만 자영업자도 또 자신이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가 2층 보장제도 퇴직연금이 있고,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등은 우리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대신에 본인들만이 가입하는 직영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층과 2층으로도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으로 해서 3층 보장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먼저 0층 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제도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 2021년도부터 모든 대상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1월 1일 시행이 되어서 그 당시 소득하위 60% 대상으로 했다가 2014년 5월 달에 기초연금법이 신규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이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좀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두 개의 퀴즈를 가지고 우리가 몸풀기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수급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정답을 다 아실 겁니다. X입니다. 자, 국가에서 지급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는 그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최소한 신청을 해서 기초연금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만 65세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된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본인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재산이 없지만 자기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겠느냐고 신청하지 않는데 기초연금은 실적으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해당 그 가구소득,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부부의 가구소득만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냐 적냐 가지고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초연금 급여 변경 과정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면은 2014년 7월달에 처음에 시행될 때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에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 5만원이 5년 만에 이제 증감이 되었죠.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까지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좀 지급이 상향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 4월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이 확대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으로 지급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약 7년 사이에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 약 50%가 인상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급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먼저 국적, 다음에 연령, 다음에 소득,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우리가 수급 대상이 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적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169만원,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인 자입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이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169만원, 270만 4천원은 여러분들이 실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뒤에서 산출근거에서 일부 경비를 공제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가 받는 소득의 금액은 훨씬 이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소득인정액은 크게 그 사람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득이라면은 우선 그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본인 플러스 배우자죠. 근로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일반 재산의 월소득 환산에 관한데 기본적으로 재산이라면 일반 재산, 우리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겠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 재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보험이나 예금이나 신탁이나 아니면
뭐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치고 여기에서 혹시 금융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있으면 차감을 해서 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단독 가구는 169만원,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원이 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받는 급여에서 무조건 98만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98만원을 공제한 상태에서 그걸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70%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로소득이 만약에 한 달에 298만원을 받는다면 298만원에서 98만원 빼니까 200만원이 되겠죠. 200만원에 곱하기 70%가 140만원만. 제가 실제로 받는 것은 298만원이지만 소득평가액은 140만원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평가액을 하게 됩니다. 자, 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님과 성춘향님입니다. 홍길동님은 56년 2월생으로 만 65세이고 성춘향님은 58년 9월생으로 만 62세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의 소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홍길동님은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그 다음에 성춘향님은 근로소득이 월 120만원에서 37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분들은 부부소득 270만 4천원을 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충분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규모 이하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또 재산을 보니까 총 3억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재산으로는 아파트가 2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가 1,000만원, 그다음에 금융재산으로 정기예금이 5천만원 있고 부채는 지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부부의 실효로 기초연금으로 인정되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근로소득을 다 인정하는 것이라 거기에서 98만원을 빼고 그거에서 70%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을 추가로 합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홍길동님은 근로소득이 원래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인데 기본공제 98만원을 빼면은 공제 후 소득이 102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추가 공제 30%를 30만 6천원 공제하게 되면 홍길동님의 소득평가액은 71만 4천원이 됩니다. 실제로 200만원을 받지만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71만 4천원이 되겠죠. 자, 성춘향님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 원래 근로소득인데 여기서 기본공제 98만원을 공제하고 나면은 이 남는 금액이 22만원이 남습니다. 자, 22만원에서 추가 공제 6만 6천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소득평가액은 15만 4천원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기타 소득의 홍길동님이 국민연금이 50만원 있죠. 그러면 이 세 개 71만 4천원, 15만 4천원, 50만원을 합산하게 되면 부부의 합계 소득평가액은 136만 8천원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원래 이분들이 받는 금액은 370만원이지만 우리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36만 8천원이니까 우리 부부 가구인 270만 4천원에 비해서는 훨씬 그보다 미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과연 제대로 기준에 맞는지를 환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재산, 우리가 또 일반 재산 또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좀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이라면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뭐 부동산을 말하죠.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 공제를 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분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8,500만 원 공제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하는 경우는 1억 3천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분이 사는 아파트는 시가로는 5억이지만 시가 표준액은 2억 7,50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 2억 7,500에서 기본공제 8,500을 빼면은 실제 재산값은 우리가 1억 9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1억 9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동차를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자동차는 그대로 1,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은 그대로 5천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우리가 공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으로 합계되는 것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 홍길동님의 재산은 우리가 일반 재산이 자동차하고 아파트 합치면 2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3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2억 3천인데 이 중에서 이분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채가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5천만 원 있으시니까 실제로 이분의 재산은 1억 8천이 되겠죠. 1억 8천을 우리가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 환산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서 이걸 월 환산으로 월 소득으로 계산하려면 이게 1년 소득이니까 나누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좀 계산은 복잡하지만 1억 8천에 4%를 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환산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크게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이 소득을 계산하고 두 번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사람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두 번째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8천이지만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니까 60만 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달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홍길동님의 소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홍길동님이 원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다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로소득을 우리가 소득으로 환산해 보니까 71만 4천 원이 나왔었죠. 앞에서 계산해 드렸습니다. 자, 국민연금 50만 원은 공제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5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춘향님, 배우자 성춘향님은 근로소득이 원래 120만 원이었는데 이 120만 원이 다 합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하고 나면 15만 4천 원만 합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길동님의 총 재산이 3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 재산, 아파트 2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1,000만 원,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정기예금이 5천만 원이었고, 부채 차감을 5천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파트에서 기본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금융재산 공제를 하고 또 부채를 차감하고 나니까 실제 소득액은 월 환산하니까 60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소득도 많고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될 걸로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부 소득 인정액은 우리가 소득 환산액 136만 8천원, 136만 8천원은 71만 4천원, 그 다음에 50만원, 15만 4천원 합치면 136만 8천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산을 환산한 게 약간 60만원이었죠. 그러면 이분들은 196만 8천원이 되니까 부부 소득 인정액인 270만 4천원보다 훨씬 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면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은 우리가 내가 지레짐작에서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65세가 됐을 때 그때 한 달 전에 신청해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면은 기초연금 내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 한이 모의계산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충분히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우리 원우님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배우자 부모님들이 혹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그분들의 어떤 재산과 소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산출해서 기초연금을 혹시 받지 않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근로소득은 우리가 그분이 받는 소득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를 98만원 해주고 거기에서 추가 공제를 30%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근로소득이 다 소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부동산 가격이 뛰어가지고 시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시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특히 일반 재산을 그 금액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은 1억 3천,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8,500 이렇게 해서 최소 주거 비용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걸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재산도 있으면 금융재산 전체를 다 산출하는 게 아니라 2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라든지 혹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채를 차감한다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우리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 우리 자녀가 재산이 많은데 기초연금 신청하면은 국가에 혹시 누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죠. 보호제도를 우리가 기초연금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꼭 이 6번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득 인정 산정 기준액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또 올라갔고 올해는 지금 단독가구 169만원, 그 다음에 부부 합산가구 우리가 270만 4천원이지만 이게 내년도면 그보다 산정액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 올해 기초연금에 수급 대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기준이 바뀌면 또 그때 가서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초연금을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왜 못 받는지 보면은 보통 5가지가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만 65세 생일 이전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혹시 본인이 65세가 다 지나고 66세에 신청을 했다면 65세 때 신청하지 않은 것은 소급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65세 생일 이전에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령이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65세 됐더라도 가구소득 인정에 아까 얘기했죠. 단독 가구는 우리가 169만원, 부부 합산 가구는 270만 4천원을 넘게 되면 우리가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은 별로 높지 않은데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로 하면은 3000cc 이상, 3000cc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또 예를 들어 골프 이용권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시가로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도 안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굉장히 재산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 부모님들이 혹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재산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없죠. 이제 5번째, 이제 저처럼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 우체국연금 이런 공적연금 수령자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배우자는 아무리 소득이 많고 적고의 기준에 상관없이 공적연금 수용자와 배우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기초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잠깐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만 65세이면서 국내 거주이고 소득하위의 70%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59년생 같은 경우는 62세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고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 금액은 기초연금은 일반이 3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나 가입시기, 본인 소득 원액에 따라서 연금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본인이 낸 기간,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 다음 기초연금은 본인이 내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복지해 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물가상승률이 적용돼서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서 금액이 올라가겠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주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타는 돈에 대해서 세금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탈 때 과세가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534만 명,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606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물론 이 중에 중복 급여자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노령자 중에 거의 대다수가 국민연금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주차 3교시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